AI 전쟁, AI 무기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둠 토론에서 주제 토론을 할 것입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미래 전쟁의 형태는 바로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켄타우로스 전쟁의 형태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건 켄타우로스는, 자, 이건 제가 그림을 구글에서 이렇게 가져온 건데요. 자, 실제로 보면 반인 반수를 얘기합니다. 자, 이때 절반은 사람이니까 당연히 사람이 들어가고요. 절반은, 자, 그리스 로마 시대의 켄타우로스는 말이지만, 자, 이때는 AI가 되겠습니다. 즉 AI를 장착한 인간 군인이 전쟁을 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즉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AI 로봇끼리 싸우는 식의 전쟁보다는 현실적으로는 사람과 인간이 함께 섞여서 전쟁을 하는 식이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결국 이 반인 반수의 켄타우로스라는 용어 자체에는, 자, AI와 인간이 서로 상호 약점이 있어요. 장점이 있고 약점도 있는데 이걸 보완해서 전투에 보다 더 승률을 높인다라는 관점이잖아요.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AI는 사람보다 패턴 인식, 즉 예를 들면 숨은 그림 찾기처럼요. 자, 정확하게 표적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기술은 저희가 이미 이전 수업 때 뭐 You Only Look Once 하는 그 욜로 기술이라든지요. 자, 이런 걸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간은 AI보다, 자, 패턴 인식은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만 임기응변에 강합니다. 예를 들면 날씨가 바뀐다든지, 뭐 예를 들면 뭐 전쟁에서 뭐 약간 전황이 바뀐다든지 했을 때 여러 가지 임기응변을 대처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면 체스나 바둑을 우리가 예를 들자면, 자, 이런 것도 하나의 전쟁 같은 게임이잖아요. 원래 바둑은 원래 한 나라의 유방과 초나라의 항우 두 사람이 전쟁을 하는 형태를 빗대어서 만든 놀이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런 전쟁에서 그러면 가장 유리한 건 누구냐? 자, 결국 켄타로우스인 거죠. 자, 왜냐하면 AI와 인간이 전쟁을 한다. 당연히, 자, AI가 우세할 겁니다. 자, 이건 이미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이미 2016년도에 5번의 대국을 치른 적이 있고요. 그때 이미, 네, 압도적으로 이 AI가 우수하다는 게 입증이 됐죠. 자, 그러나, 자, 이렇게 되면, 자, 만약에 이제 앞으로 미래에 있어서, 죄송합니다. 자, 네. 자, 앞으로 미래에 있어서요, 여러분들, 그, AI가 이제 확산되어 있는 나라와, 그러니까 소위 이제 선진국들은 그렇겠죠. 자, 만약에 AI가 확산되지 않은 인간 나라, 그러니까 그 인간이 주로 전투한, 예를 들면 좀 뭐 이런 비유를 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아프리카 같은 나라. 자, 드디어 우리 모두가 다 왔어요. 자, 이 수업이 출석률이 참 좋아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압도적으로 AI로 산업이 전환된 나라의 전쟁이 우수할 것이다. 우리가 누구나 예측 가능할 겁니다. 즉, 과거에 모가디슈 전투 때는요, 모가디슈 전투는 저기 어디 소말리아에 미군이 델타 포스라고 해서요, 2000년대 초반에, 자, 그 소말리아를 장악하고 있던 그 말레 정권이 이제 없어지고요. 그 영화 얼마 전에 그 개봉한 영화 있잖아요. 김인성 나오는 모가디슈라는 영화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딱 그때 상황인데, 그리고 나서 아이디드라는 장군이 이제 정권을 차지합니다. 근데 이제 아이디드라는 사람이 어, 이 외국 그 뭐라고 그러죠? 외세를, 그 미군을 포함한 유엔군을 쫓아내요. 그래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어쨌든 미군의 희생자가 나타나면 항상 그 전쟁에 투입되거든요. 자, 그래서 델타 포스를 투입했어요. 델타 포스가 뭐냐 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특공대예요. 해병대 특공대. 그러니까 정말 정예 부대를 이제 배치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소말리아라는 나라하고 미군하고 싸우면 당연히 미군이 이기잖아요. 미군이 전투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장비부터 시작해서
당시 이제 그 영화 블랙호크 다운이라고 있습니다. 자, 영화가 블랙호크. 블랙호크는 뭐냐 하면 헬기예요, 헬기. 다운은 떨어진다, 추락한다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블랙호크 다운, 블랙호크 다운 이런 식으로 이제 전쟁에서 나왔던 용어인데요. 블랙호크까지도 투입해서 최첨단 무기를 했는데 그때 누가 이겼냐? 이기고 지고를 따지는 건 웃깁니다만은 결국 미군이 철수합니다. 사실상 미군이 패배한 거예요. 베트남 전쟁 이후에. 자, 근데 보시면 모가디슈의 당시에 아이디드 군, 그러니까 그 정부군이죠. 소말리아 정부군이 재래식 무기를 들고 싸웠거든요. AK-47 소총을 가지고. 그런데도 이겨요. 최정의 델타 포스를. 그럼 델타 포스가 한 10명 간 거 아니냐? 아닙니다. 델타 포스 여러 중대가 갔습니다. 근데 전력상 보면 델타 포스는 보통 군인이 아니거든요. 정말 훈련받은 군이라서 델타 포스 한 명이 그 원래는 일반 전투 군인 한 10명 어치의 역할을 해요. 뛰어난 군인인데 이겼죠. 자, 그런 일은 앞으로 벌어지기 힘듭니다. 왜냐? 자, 그런 장비 문제가 아니라 AI하고 인간이 싸우면 어쨌든 그때는 미군하고 아무리 델타 포스라고 해도 미군하고 지금 그 소말리아 정부군이 싸운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AI하고 인간하고 싸운다. 당연히 AI가 이기죠.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를 이기지 못했던 것처럼. 자, 문제는 자, 이런 식이 되면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AI를 잘 다루는 인간하고 AI하고 싸우면. 자, 이렇게 되면 AI를 잘 다루는 인간이 더 유리할 것이다라고 우리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잠시만요. 제가 주제거리를 지금 조금 미리 생각을 하고 자, 두 가지를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요 두 번째 무게의 문제인데 요거는 여러분들 질문으로 제가 넘길 거예요. 자, 질문은 제가 여러분들이 갑자기 하라고 그러면 또 까먹잖아요. 제가 여기 채팅창에 지금 단톡 남겨놓을 겁니다. 자, 이제 첫 번째는 자, 뭐냐 하면 이제 모둠 토론을 할 때 할 건데 자, 그러면 전쟁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지금도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전쟁은 인류 역사상 계속 될 겁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지구상에서는요. 그렇겠죠? 과거에도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건데 자, 이때 앞으로 전쟁이 일어난다면 앞으로 미래 시대에는 자, 켄타로우스 알겠습니다. 반인반수 AI와 인간이 융합한 형태로 될 건 알겠는데 자, 전쟁이 일어난다면 공격을 하는 대상에 그러면 켄타로우스 같으면 결정권자가 누구냐? 인간이냐 기계냐? 자, 다시 얘기하면 정리하자면 AI하고 AI를 잘 다루는 인간 이런 형태로 지금 전쟁이 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 AI를 잘 다루는 인간이 결국 따지고 보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결국 인간은 임기응변을 AI는 패턴 인식이나 이런 여러 가지 딥러닝 처리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전쟁이 난다면 자, 이게 결정권자 누군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적절한 판단이냐. 예를 들면 민간인이 희생됐어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도 보면 우크라이나 민간인이 다수 희생됐죠. 자, 만약에 AI를 착용한 군인이 있습니다. 자, 민간인이 희생됐어요. 그러면 누가 죽인 거예요? 내가 죽인 사람이 죽인 거냐? 그러니까 사람한테 결정권이 있었냐? AI가 죽인 거냐? AI가 표적을 정해서 죽인 거냐? 자, 누구 책임 여부냐? 자, 결국 제어권이 누구한테 있었냐? 그 얘기인 거죠. 자, 결국 인간을 포함한 제어 시스템에서 자, 앞으로 있을 법한 일입니다. 인간을 포함한 제어 시스템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누구의 책임이냐? 뭐가 적절한 판단이느냐? 우리 그 처음에 이 수업 초기에 배웠던 테슬라 사고도 마찬가지예요. 자, 자율주행 그거는 이제 인간이 제어권이 없었잖아요. 자율주행은 맞죠? 자율주행에서는 인간의 제어권이 거의 없으니까 뭐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반인반수 형태니까. 자,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래서 자, 제가 요거를 지금 채팅창에 띄워놨는데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잠깐만요. 그리고 점을 이렇게 해서 한 칸, 두 칸 띄워주고 두 번째 질문은 뭐냐 하면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설명드리고 두 번째는 뒤에 있는데요.
자, 이 두 번째 거는 이제 수업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뭐가 있냐면 터미네이터 문제예요. 터미네이터. 영화 혹시 터미네이터 보셨어요? 자, 이 녀석입니다. 아놀드 슈와제네거. 네. 주지사까지 하셨죠. 예. 헐리우드 배우 출신으로는 굉장히 성공하신 분이신데 영화 터미네이터 뭐 보신 분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래에 또 터미네이터 마지막 시리즈가 나왔다가 말아먹었죠. 예, 아주 깔끔하게 말아드셨는데 속편이 계속 나오는 게 좋지 않습니다. 원래 명작은 한 번으로 끝나야 되는데. 자, 터미네이터는 이런 거예요. 결국은 인간하고 로봇하고의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로봇이 질 위기에 처하니까 자, 과거로 타임머신을 타고 이 암살자 로봇을 보내서 예, 그 인간 지도자의 어머니를 그러니까 어머니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인간 지도자의 어머니를 제거하면 인간 지도자가 안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래에 예, 결국 로봇이 승리하게 되겠죠. 그래서 과거로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럼 이 터미네이터의 문제가 뭐냐? 자, 이 터미네이터는 영화에서 기계 인간입니다. 기계 인간. 그러니까 로봇이에요, 로봇. 자, 그래서 인간이 제어할 수 없는 무기예요. 자, 아까 전쟁 형태는 요런 식이 될 건데 켄타로우스의 형태가 될 건데 살인 로봇인 터미네이터가 이제 만들어지면 더 이상 사람이 전쟁에 개입하지 않게 됩니다. 소위 그러면 무기의 자율성. 자, 이런 무기가 발생된다면 결국은 인간을 포함한 제어 시스템, 소위 켄타로스랑은 완전 반대가 되는 거예요. 이건 완전 100% AI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 영화 속의 스토리대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AI가 나중에 판단했을 때 아, 이 인간이 불필요하구나. 인간이 지구를 해치는 바이러스구나. 암덩어리구나. 아, 인간을 절멸시켜야겠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 자율성과 예측 가능성은 서로 이율배반적이다. 자, 요런 우리가 전쟁에서 하나의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자, 요것도 제가 이제 수업에서 말씀드리고 요 다섯 번째 거를 제가 이제 여러분들 모둠 토론에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모둠 토론 두 가지 문제인 거예요. 자, 하나는 자, 이건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다음 또 다른 문제가 뭐가 있냐? 이제 미래 전쟁에서는 이런 AI 무기가 확산되면 자, 테러리스트의 위험이 항상 존재하게 된다. 테러리스트의 위험이. 자, 이게 왜 그러냐? 이런 무기가 소위 이제 자율적 무기는 터미네이터 같은 암살 무기인데 이런 게 테러리스트 또는 독재자 자, 이런 분들의 손에 들어간다면 끔찍하죠. 자, 21세기에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제 미래의 4차 산업혁명을 앞둔 요 시기에는 뭐가 특징이냐면 자, 전쟁이나 무기에서는 이런 게 특징입니다. 더 이상 민간하고 군사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처음에 이런 자율주행이나 이런 AI 관련 기술을 주도했던 건 정부였습니다. 대표적인 게 미국의 다르파였죠. 다르파는 미국의 국방위원회잖아요. 국방연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주도했던 건 사실인데 지금 주도하고 있는 거는 다르파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가장 유행하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 테슬라는 예, 미국 국방연구원에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자, 이제 민간 회사에서 만들게 됩니다. 90년대 이후에 마이크로소프트나 인텔, 구글 이런 민간 기업에서 이제 AI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나라에서 선도하는 건 아니에요. 자, 시작은 나라에서 선도했었죠. 결국 이런 기술은 어떤 특징을 가지냐? 여러분들 뭐 요즘 뭐 AI 이런 거 되게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자,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기술들은요. 여러분들이 뭐 파이썬이나 뭐 텐서플로우나 이런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누구나 쉽게 이걸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소위 오픈 소스입니다. 오픈 소스는 무슨 말이냐면 기술이 공개돼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이걸 활용할 수 있죠. 그렇다 보니까 얘네 손에 들어가면 끔찍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자, 이런 게 앞으로 미래에 이런 AI 전쟁의 또 다른 위험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우리 토론할 주제 두 가지인 거예요. 자, 요걸 제가 또 요 채팅창에다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냐 하면 첫 번째 우리가 요건 이제 여러분들이 모든 토론으로 또 어, 그러니까 토론하실 두 번째 이제 주제가 되겠는데 자, 초인공지능입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 영화 속에 나오는 그런 상황이 앞으로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미래학자들은 자, 지금은 약한 AI, 뭐 소위 이제 영어로 weak AI. 자, weak는 약하다는 뜻이잖아요. 자, 그다음에 자, strong AI, 강한 AI. 자, 그다음에 trans AI. 자, 이런 식으로 발전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차이를 말씀드리자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weak AI, 약한 AI는 한 번에 하나의 어떤 역할만 할 수 있는 AI를 얘기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자동차 번호판을 인식하는 AI는 자동차 번호판만 인식합니다. 자동차 번호판을 인식하는 AI가 여러분들 뭐 몸에 있는 암이나 뭐 골절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자, 스트롱 AI는 뭐냐 하면 강한 AI는 한 번에 여러 개의 작업이 가능한 걸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면 뭐 의료 AI라면 예를 들면 폐암도 발견할 수 있고요. 뭐 폐 질환도 발견할 수 있고요. 심지어 뭐 코로나19로 인한 폐렴도 예, 이렇게 발견할 수 있고 즉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거 약간 사람 같은 거죠. 이런 걸 스트롱 AI라고 합니다. 아직 요 단계 오지 못했어요. 우리 아직 현재 시대에는. 하지만 조만간 이게 등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트랜스 AI가 문제인데 트랜스 AI는 뭐냐 하면 스트롱 AI 플러스 뭐가 더 추가된 거냐면 바로 가치관이라는 게 추가된 거예요. 가치관, 도덕관. 자, 우리 영화에서 보면 이 영화 혹시 보셨어요? 아이 로봇? 아이 로봇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윌 스미스가 나왔던 영화인데 자, 줄거리를 보면 자, 로봇은 절대 사람을 해치지 못하는 그런 법칙이 있어요. 자, 근데 그 법칙을 위배하고 이 로봇이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왜냐? 자, 바로 트랜스 AI가 됐기 때문이에요. 자, 로봇은 가치관을 가집니다. 도덕관을 가집니다. 즉, 로봇이 생각했을 때 이 지구를 파괴하는 정말 가장 나쁜 놈은 자, 미세먼지도 발생하고 지금 보면 엘니뇨 현상도 발생하고 환경이 파괴되고 있단 말이에요. 봤더니 어, 인간만 없어지면 지구상의 모든 생물체가 다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거는 보면 이 AI가 이제는 도덕관, 양심, 가치관을 가지는 거잖아요. 자, 이런 게 오게 되면 앞으로 전쟁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자, 과연 이게 지금 영상이 있는데 제가 안 보여드렸는데 최근에 뉴스에도 나온 건데 자, 죽는 게 두렵다는 이런 표현을 한 AI 자연어 처리 기술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AI가 사람 말을 이제 하게 되는데 본인이 죽는 게 두렵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자, AI는 죽지는 않잖아요. 생명체가 아닌데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건 두렵다. 이런 표현을 쓴다라는 건 이미 어느 정도 가치관, 감정, 도덕관을 가진 게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결국 제가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은 건 이거예요. 앞으로 초인공지능이 등장하는 것이 전쟁을 포함해서 자, 인간에게 유토피아냐, 자, 정말 좋은 거냐, 디스토피아 반대로 더 나쁜 거냐. 자, 지금 4차 산업이 좀 교양 수업이잖아요. 4차 산업에 대해서 다 좋다고 얘기해요. 정부에서부터 시작해서 TV를 틀어봐도 전문가들이 4차 산업이 오면 다 긍정적으로 발전할 것처럼 얘기를 하죠. 자, 그러나 이게 유토피아가 될 것이냐, 이 트랜스 AI, 초 AI로 가는 것이 반대로 디스토피아로 갈 것이냐. 자, 이거는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이 교양 수업에서는 AI의 본질을 우리가 기술을 정확하게 꿰뚫고 그걸 알아야 이게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조건 좋은 게 어딨어요. 그런 걸 얘기하는 사람들은 사기꾼입니다. 뭐든 다 좋다고 얘기하는 건. 그잖아요? 자,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토론을 하자.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자, 요걸 제가 닫겠습니다.